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쉬셨나요?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에 코로나 관련 이제 안타까운 안타까운 현상이 생겨서 학교에서 창조관에서 수업을 못하게 돼서 부득이 사이버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이버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출석을 확인해 보니까 다들 또 어려우신 과정에도 긴급하게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로 진행하는 수업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는지도 선생님들하고 좀 뵈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얼굴을 좀 뵈면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또 필요하면 뭐 질문도 던지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이버로 진행을 하면 그냥 선생님들 학생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이해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서 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주까지는 2주차 동안은 어쨌든 강의실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사이버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주신 분들도 계셔서 계속 사이버로 녹음은 진행을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오시는 대면 수업을 좀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2주가 지나고 3주째부터는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을 좀 뵙고 또 한번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서 늘 건강 잃지 않으시고 또 바라시는 대로 학업을 열심히 진행하셔서 2학기에도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제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포절이다 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순서로는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프로포절의 조건들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재정지원처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또 다른 우수 프로그램과 프로포절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가셨을 때 프로포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실마리를 좀 안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막 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프로포절 별거 아니야 하고 쓰면 되지 뭐. 어쨌든 우리 기관의 목적과 그 다음에 현재 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인력이나 어떤 다른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회의 어떤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획들을 글로써 기술하면 돼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앞이 하얗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선생님 프로포절 제안 좀 이번에 어디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안 공모 사업이 하나 떴는데요. 한번 이제 막 하셨으니까 새로 졸업을 하셨으니까 아이디어도 더 많으실 거고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제안서 하나 좀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하얗고 책상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화면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공동모금회나 다른 어떤 재정지원처의 제안서들을 한번 보심으로써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 프로포절에 대한 거 공부할 때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었지. 그리고 그 교재에 이런 재정지원처의 이런 프로그램들, 우수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 그때 그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현장에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집에 오셔서 쉬는 시간마다 그때 어떻게 했지? 하고 싹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메모했던 것들 다 찾아보시면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부분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뭐 조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포절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선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포절이니까 사회복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아니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전문 학사 기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배우신 것들을 통해서도 보시면 사회복지라는 게 무엇인지,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정책에 맞춰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그걸 서술해서 표현을 하자면 사회복지 정책에 따르는 실천 현장에서의 구체화된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정책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정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론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사회 이슈나 사회 어젠다를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구체화된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정책을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행정에서 일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거냐, 전달 체계까지를 공부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론은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공공의 정책을 위한 공공기반에서 그 기반을 둔 정책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 정책이 정해졌을 때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클라이언트에게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아니면 강요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활동, 또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정책 활동이다. 그것을 하는 실천 활동이다. 그게 바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수행된 특정한 과업이나 활동적인 어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일정한 구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김희성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면 똑같이 프로포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건 또 좀 약간의 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일반 정책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춰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포절이다, 제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현장에서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반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제안공모 사업을 내는 그 기준은, 그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또는 천안시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현재 천안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적 이슈들 아니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을 행정기관에 직접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문가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들에게 제안이라고 하는 프로포절을 내주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념과 함께 그럼 기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뭐 활동 능력, 그동안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을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 거고, 또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 하는 것들을 제안서로, 즉 공공기관과의 재정지원처와의 어떤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제안서를 프로포잘이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력도 이만큼 있고 또 이 인력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훈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건데 이런 것들 우리를 믿고 맡겨줄 수 있겠다 하는 걸 평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서술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 그것이 바로 프로포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 즉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근거로 확보하여서 설득력 있게, 즉 재정지원처에 아니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래 이분들 능력이 있어 보여, 객관적이고 그런 경험들이 보이네, 그다음에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재정지원처에서 아니면 천안시에서 제시한 어떤 프로포잘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나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기술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것이 바로 그런 어떤 총체적인 활동이 바로 제안서다, 프로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포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그 모형에 있어서의 전 과정을 청사진처럼 보여주는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실제로는 이 평가관들이나 아니면 뭐 재정지원처나 아니면 천안시에서 제안을 낸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받는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직접 만나는 건 아니죠. 서류상으로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이 기획, 실행, 평가의 어느 과정도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포저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재원은 당신들이 제공해 주는 재원은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투명하게 다 기록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우리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단일 사례 설계,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차이점, 우리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 그래서 현상에서의 문제점과 우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서 활동을 한 후에 서비스 평가 후에 어떻게 변화될 건가, 단일 사례 설계를 통해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해주는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줘서 우리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다. 당신들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다, 좋은 프로포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또 해당 사회복지 프로그램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 또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다양한 기관에서 온 제안서보다 내가 낸 제안서가 채택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신청 공모제도, 즉 1991년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시행한 공모제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공모제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공모제도를 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로포저를 통해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프로포절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상담소도 해마다 저희도 한 분기마다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또 천안시나 아니면 충남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공모가 나면 저희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제안서 작성해서 채택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택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채택이 되면 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들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다 제안을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외부 자원들을 저희가 끌어옴으로써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고정 어떤 프로그램들은 고정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늘상 하고 있는 일정한 공공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 고정적인 현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는 사회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어떤 욕구에 맞춰서 흐름들은 욕구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제안을 통해서 또 외부의 자원을 끌어모아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보겠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만의 역량도 이런 제안을 통해서 프로포잘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도나 우리 기관의 어떤 발전,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프로포잘에 되게 민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럿이 함께 어떤 모집을 하는 거죠. 공공의 모집을 통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지원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성복지재단이 1991년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99년에, 즉 민간에서 시작돼서 이제 공공의 기관으로 법정단체로 넘어온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포잘의 심사 또 선정이라는 자유경쟁 구도 아래서 이러한 그 자유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기획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글로 기술해서 그 재정지원처의 마음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한테도 업무 역량에 있어도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역량 강화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제안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 현장에서의 현장에서 업무 경험이나 이런 중요성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더 중요한 어떤 사례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논할 때도 학교에 졸업을 해서 1급 복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 대한 시간도 많이 가지도록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현장에 오시면 이 제안서 작성하거나 실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서 처음 이제 입사하신 많은 그 초년생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업무 역량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이다. 아까 제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직의 역량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일정한 틀의 양식의 글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로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수, 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예산,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훈련장은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기관 만약에 교육생들이 오면 그분들이 충분히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객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기관의 당초의 설립 목적이나 지향하는 사회복지적 가치와 방향, 이것을 우리는 이념 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결하려는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주관적인 역량들을 포함을 해서 다 기술한 것이 프로포잘이다. 그 다음에 이 프로포잘을 공모제를 통해서 재정지원처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되어서 긍정적인 점수나 아니면 그 평가자들에 대한 감동을 준 어떤 프로그램들이 선택이 되고 재정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기관에서의 원래 계획들,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모제도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프로포잘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이를 표현하는 양식을 표준화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당초 1991년에 삼성복지재단에 어떤 제안서를 낼 때는 정말 다양한 어떤 일정한 틀이나 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시각들을 어떤 하나의 틀로 표준화된 양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 학자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혈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의 일정 양식의 제안서 양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저희가 함께 할 건데요. 일정한 상선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제안서 양식이 1, 2, 3, 4에서 8번, 9번까지 해서 딱 틀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틀에 맞도록 제안을 해주고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기술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수많은 제안서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일정한 틀에 넣어서 그 기관의 목적이 뭔지,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또 제공된 재원들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평가성, 효과성에 관한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하고 정말 잘 계획을 세운 어떤 제안서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실천적인 전문성을 증진시켰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홍보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채널로 이 공모제도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다라고 하죠. 책임성과 책무성, 뭐가 다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책임성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어느 부분 자기네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을 빼버려도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책무성이라고 하는 건 의무적인 어떤 강제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보다는 책무성이 훨씬 책임감이 강하죠. 왜? 그러한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책임성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에 또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무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프로포잘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과 업무를 다 해왔다. 그런 과정들을 보여왔다.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프로포잘들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포잘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임걸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프로포잘에서 제기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적 낮거나 예산 쓰임새가 불명확하거나 또 문제의 성격이 명료하지 않은 데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증빙자료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 프로포잘에 기금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평가 현장이나 아니면 제안서 아니면 이제 그 PPT 현장 제안서 이렇게 설명회 자료에 가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좀 정확히 있는 건가? 아니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사정들을 제대로 했는가? 지역사회 사정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이 정확히 되어 있나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문제 사정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정확히 접근할 수 있어야 그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의 실천이나 그
재원을 잘 활용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난 후에 지역사회 또는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시작이 바로 맨 처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프로포잘을 만들 때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사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잘 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거꾸로 그런 프로그램이어야만 프로포잘을 채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프로포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지원받고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요건들이 바로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또 그게 성공적인 프로포잘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각각 재정지원처에서는 프로포잘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지 우리 기관에서 재정적인 어떤 부족함 때문에 프로포잘을 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죠. 즉, 한목적성을 가지고 제안을 좀 만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또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제안서가 프로포잘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에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포잘을 만들 때 제대로 되어 있는 올바로 된 제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을 두 번째,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기획을 가지고 프로포절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프로포절을 작성을 하는 것도 서술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 되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목을 만들 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제목을만 봐도 이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가 정확히 나온 그 제목을 만드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쭉 써놓는 기관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평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지는 아주 명확관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새로운 발견과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좀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기존에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사회 현상들, 특이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프로포잘들은 새로운 신사업이나 새로운 제안 사업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회 문제나 새로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새로운 발견이나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또는 제안서 자체를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또 그 프로그램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는 예상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기여도나 파급성을 좀 제대로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기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사자의 이해를 충분히 끌어내도록 심사자처럼, 평가자처럼 생각하고 평가자의 시각에서 작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또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를 입증할 실증적인 근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기관이 봤을 때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치로
예를 들어서 뉴스페이퍼에 나온 어떤 매스미디어에 나와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나 통계청에 있는 사회적 지표나 아니면 지자체의 통계청에 있는 근거들, 구체적인 근거들을 뭐 1인 가족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나타낼 때 통계청이 보여주고 있는 1인 가구 가구수 조사, 아니면 오랜 기간 몇 년도의 차례를 둬서 1인 가구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또 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치화되고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좀 보여주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또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의 효과성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도식화되고 수량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요약되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실제로 아주 성공적인 프로포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작성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알기 좋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어떤 기술이 바로 프로포잘의 작성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개선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또 이 기획을 글로써,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로서, 그림으로써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매치되어야만 성공적인 프로포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프로포절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2교시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